왜냐하면 빛이 워낙 그쪽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거꾸로 분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조형 자체가 착시를 아주 심하게 일으키는 그런 쪽.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경과 배경이 완전히 분리가 되거나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다라는 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아까 루베네 코탕처럼.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형상과 배경의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피사체를 배치시키느냐, 배치시키는데 뭐를 가일 거냐 말 거냐, 신분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가 왜 그러느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 더 명확하게 다가서는 방법,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땡기는 방법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자, 두 번째, 그룹화의 법칙. 그룹화의 법칙에는 근접성, 연속성, 유사성, 통폐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게슈탈트 심리학의 도표는 정확한 게슈탈트 미학에 있는 도표가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사진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각색을 하다 보니까 줄이고 조금 줄이고 해서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진 이게 복잡해요. 어쨌든 저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하나하나 가볼게요. 먼저 근접성. 근접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막 여러 개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거를 하나로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자, 말이 어려운데 한번 봅시다. 여기 왼쪽에 있는 저 파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저거요. 하얀 점들이 그냥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뭘로 보이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하얀 점들의 무늬가 사각형으로 보이죠? 네. 사각형으로 보이잖아요. 사각형의 줄이 3개 있는 물체예요. 파란 박스 안에 사각형 박스와 줄 3개가 여러분 눈에는 느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게 뭐냐면 하얀 점들이 무수히 많은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얀 줄들이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3개는 띄엄띄엄 2개는 붙어 있고 왼쪽에 있는 건 6개인가 7개인가가 일렬로 서 있는 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눈에는 어때요? 가까이 붙어 있는 거는 하나로 인식을 해버린다. 그래서 저게 사각형으로 보여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줄 3개로 보이죠? 줄 6개예요. 잘 보시면. 아, 저거 줄이 6개구나라고 못 느끼세요. 줄이 3개구나라고 느끼시죠. 그래서 저런 걸 가지고 만드는 것이 주로 회사의 로고. 그 회사의 로고도 배지 같은 거 만들잖아요. 아니면 저기 회사의 마크 같은 거. 많이 주로 이런 거 많이 써요. 자, 이런 거죠. 여러 가지 형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지만 모여 있으면 사람의 시선은 어떻게 느끼느냐? 각각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나로 퉁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저 뭘로 보여요? 말풍선으로 보이죠? 만화 같은 데 보면 왜 사람 누가 말하면 동그랗게 해서 말풍선이라고 그러잖아, 그거. 말풍선으로 보이잖아요. 아, 실제로 말풍선이 여러 개가 모인 건데 하나의 말풍선으로밖에 안 보여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사진에다 응용을 하고 디자인에 응용을 하고 광고에 응용을 하느냐 볼게요. 먼저 광고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광고입니다. 실제로 TV에 나온 광고예요. 자, 왼쪽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셋 순서들이 이어지는데 맥도날드 한 점부터 빵이 나오겠죠? 그럼 빵 안에다가 여러 가지 부재료들을 집어넣게 돼요. 근데 보세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읽어드릴게요. 제일 위에 무슨 살사 소스, 아삭아삭 신선한 양상추, 싱싱한 토마토, 무슨 베이컨, 화이트 체다 치즈, 100% 순쇠고기 라고 하는 글자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근데 글자의 색깔이 어때요? 살사 소스니까 빨간색, 양상추니까 녹색, 그 다음에 체다 치즈니까 노란색, 쇠고기니까 갈색. 그래서 마치 보면은 빵 안에 그냥 하나의 우리가 흔히 아는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하나하나가 글자고 그냥 줄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했을까? 사람들은 각각으로 나눠져 있더라도 각각의 속성이나 성격이 다르더라도 하나로 모여 있으면 그거를 통으로 보려고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스타워즈 영화입니다. 스타워즈 영화 보셨겠지만 제일 첫 장면이 바로 저거예요. 스타워즈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저 영화들이 쭉 저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부터 쭉 나오시게 저렇게 멀리 가요. 소실적으로 쭉 간다 그래요. 하는데 글자를 보면 그래요. 읽어보면은 머나먼 미래, 어느 행성에 누가 살았는데 어쩌고저쩌고 무슨 공주가 어떻게 됐는데 그 줄거리가 대충 나와요. 그러면서 얘가 쫙 지나간다. 마치 뭘로 보이냐 말이죠. 저게 그냥 글자, 자막, 그냥 올라가면 자막이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순실점을 향해 가니까 이 장면 끝나고 나면 장면 아세요? 왠지
요 장면이 딱 끝나고도 스타워즈라고 하는 글자까지 쫙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늘에 별이 딱 떠 있는 상태에서 우주 전함, 꼭 저렇게 생긴 놈입니다. 나쁜 놈이 타고 다니는 전함, 그게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 모양 자체가 우주 전함이나 아니면 이 스타워즈에 많이 나오는 그 군인들, 때로 몰려다니는 군인들이 있어요. 걔들의 모양을 저기서 느끼는. 또 하나, 신문. 왼쪽에 있는 건 옛날 신문, 오른쪽에 있는 건 요즘 신문이에요. 왼쪽에는 그룹핑을 안 했어요. 그냥 줄로 그냥 냅다 그냥. 이거 복잡하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해당되는 컬럼인지 어디서 어디 끊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즘은 어떻게 다 판을 나눠가지고 딱딱딱딱 바둑판처럼 만들어놨어요. 어디가 사설이고 어디가 뉴스고 어디가 스포츠인지 딱딱 보면 알아.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집중도 있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룹 파이오지. 자, 사진. 이 사진 안에 들어있는 피사체, 즉 인물은 인원수가 꽤 돼요. 반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왼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미술관의 도슨트와 오른쪽에서 그 설명을 듣고 있는 갤러리, 두 그룹으로밖에 안 보여요. 오른쪽에 하나는 그냥 갤러리예요. 아, 여기에 여자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있구나, 얘가 이쁘네, 쟤가 이상하게 생긴 애가 아니라 그냥 갤러리 하나가 통으로 보인다고. 여러분, 피사체는 많지만 저 피사체가 단순해 보여요. 사진 안에서. 이유가 뭐? 모여 있으니까. 속초에 가가지고 오징어 말리는 데 가면 저런 풍경들 많아요. 보면은 일본 사진 같은 경우는 모여있는 피사체 한 덩어리의 오징어와 하나 떨어져 있는 외톨이 오징어.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강아지가 밑에 있지만 그 위에 있는 말리고 있는 저 청어인지 뭔지 하여튼 저 생선들 무더기가 생선이 몇 마리야 라고 씌워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의 생선 무더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는 피사체가 몇 개야? 두 개야. 강아지와 생선. 빨래줄에 걸려있는 빨래집게가 수북하게 많이 있지만 저 통으로 그냥 하나의 빨래집게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피사체는 많은데 이 사진 안에서 피사체는 굉장히 단순한 걸 찍은 것처럼 보여. 많은데. 근데 저게 많이 흩어져 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피사체를 찍을 때 모여있는 놈과 모여있지 않은 놈을 대비를 시키든가 하는 어떤 특징들. 그게 뭐냐? 사진에서 집중도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피사체는 많더라도 사진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런 거. 조금 있으면 이런 장면 많을 거예요. 어떤 계단 위에 낙엽이 수북하게 떨어져가지고 쫙 있어요.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 거기에 저기 낙엽이 굉장히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하지만 저거는 그냥 계단과 낙엽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너무나 단순한 사진이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기획을 하고 아, 저런 거는 모여있는 게 좋아. 저거는 게슈탈트 법칙의 집단화 법칙이야. 이런 걸 굳이 알지 않더라도 왜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그냥 다른 사진보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괜찮은데 조금 남다른데 라는 느낌이 드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진은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사진 연구과정이라는 걸 제가 지금 강의를 합니다. 고급반이에요. 보통 작가 양성과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주제를 주고 사진 무조건 담으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발표를 시키고 자기가 그 사진 가지고 발표를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이날 준 주제가 뭐냐면 선이에요. 선. 무조건 어떤 피사체를 찍어도 상관없다. 선을 찍어라. 선을 주제로 만들어요. 그랬더니 찍어본 사진이에요. 그 2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작 하나 그냥 가져왔어요. 의자가 몇 개예요?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눈에는 그 많은 의자가 복잡하게 보이나? 아니에요. 단순하게 보여요. 아주 단순하게. 이 사진의 제목이 빌공짜입니다. 공. 딱 한 장. 그래야 사진이 남다르게 보여요. 단순한 의자 하나를 찍더라도 그냥 어느 회의실 가가지고 보니까 이런 게 있더래요. 자, 찍는데 여기서 찍는 방법은 앞에서 찍는 방법도 있고 뒤에서 찍는 방법도 있고 누워 찍어도 되고 서서 찍어도 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왜 굳이 이렇게 찍었을까? 이유가 있다. 이거는 신문에 나와 있는 사진을 제가 스크랩을 해왔어요. 중국에 있는 어떤 그 인민해방군인지 뭔지 하여튼 걔들의 그 사역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뒤에 보이는 관중들이나 저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여군들의 모습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눈에는 어때? 군인과 갤러리.
또는 군인밖에 안 보여. 왜? 아까 얘기했죠. 그룹화의 법칙.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사진을 봐야 되고, 왜 이 사진이 유독히 다른 사진보다 더 눈에 딱 들어가는지. 아, 그냥 색깔이 화려해서 그런가 보다. 중국 가면 나도 다 저런 거 찍을 수 있어. 천만에 못 찍어요. 같은 장소에 있어도 저렇게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너저분하게 찍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연속성의 법칙. 연속성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피사체가 하나의 선을 이루고 쭉 연결이 돼 있을 때, 막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거 말고 하나의 선을 가지고 쭉 이어져 있을 때 그거를 하나의 연속된 방향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연속성의 법칙이에요. 지금 밑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은 뭔가 동그라미가 쭉 저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동그라미를 쭉 찍어놨을 뿐인데, 얘는 태극 문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는 거고. 그래서 보통 그 조감도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 보통 현대식 건물 보면 저런 식으로 조감도를 그려요. 아니면 등고성 비슷하게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저렇게 그 저거 뭐라고 그러지? 넘어가는 거. 도미노. 도미노 그렇지. 저 도미노 가지고 만들었을 때 도미노 숫자보다는 저 방향성에 눈이 먼저 간다고요. 시선을 유도시켜버린다고. 오른쪽에는 저거는 프랑스 시인이 쓴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시래요. 근데 저거를 그냥 보통 비가 내린다 하니까 가로로 쓰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듯이 저렇게 세로로 빗줄기를 연상시키게 일부러 시를 저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시선을 움직이게 만드는, 아까 영화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듯이 내 사진은 어디에서 어디로 봐라가 아니라 저렇게 찍어 놓으면 사람 시선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피사체를 찍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피사체의 속성을 찍어라. 속성을 봐라. 내가 자꾸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거는 수많은 산의 능선들이 겹쳐 있는 어떤 모습을 찍은 건데, 그 산의 디테일을 찍은 게 아니라 그 산의 능선들만 가지고 선을 만든 거예요. 이제 아실 거예요. 지금 보면 저게 왜 딱 눈에 띄는지, 그리고 저게 왜 국민출사지가 됐는지. 안양예술공원이죠, 저기. 가면 꼭 저기서 찍어요. 근데 왜 찍는지 알고 찍어야지. 저걸 찍어놓으면 왜 근사해 보이는지. 보통 그 낙엽이 많이 지고 특히 단풍 많이 지고 할 때 국도 같은 데 가보시면요, 국도에 이제 좌우로 자동차들이 마구마구 지나다녀. 그럼 지나다니면 거기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쪽으로 낙엽이 날립니다. 그래서 좌로 밀리고 우로 밀려가지고 결국 중앙선 쪽으로 저렇게 쫙 몰리는 게 흔하게 보는 피사체예요. 근데 물론 이제 도로 한켠에 서가지고 찍으면 차 안 올 때 찍어야죠. 좀 위험하니까. 때 찍으면 저런 식으로 노란 중앙선과 노란 은행잎의 조화. 중앙선을, 그러니까 그 은행잎이 중앙선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까 도미노 사진하고 비슷한 거죠. 저런 식으로 피사체는 여러 개가 있고 좀 복잡해 보여도 그 피사체를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를 시키면은 단순해 보이고 시선을 유도시킨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진을 처음에 부산이라는 거를 처음 배울 때 창조적 사진, 뭐 그냥 남다른 사진, 무슨 작가 과정 하는 걸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숙제가 뭐냐면 피사체를 선으로 바라보기예요. 그거는 사진학과 학생들한테 그 교수가 첫 번째 시간에 내주는 숙제예요. 일주일 동안 피사체를 선으로 구성해서 가져와, 이렇게 숙제를 주고. 왜? 선이 가장 기본이니까. 그리고 피사체를 피사체로 보지 않고 그 피사체를 어떻게든 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나중에 전부 선을 주제로 잡는 거예요. 네, 시선 유도시키고. 그 다음 유사성의 법칙. 유사성의 법칙은요, 비슷한 놈들이 모여 있으면 그거를 하나로 보는 인식이에요. 아까 처음에 했던 그룹화의 법칙하고 조금 비슷한데 그거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유사성의 법칙.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저 동그라미와 사각형들이 막 섞여 있는데 좀 어지럽죠? 근데 오른쪽 보세요. 까만색 사각형이 저렇게 정렬을 하고 있으면 저걸 뭘로 보이세요? 십자가로 보여요. 아니면 더하기, 기호 보이거든요. 실제로선 더하기가 아닌데
저런 거를 유사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이나 크기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로 봐요. 그냥 우리 사람은. 그래서 남자가 10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자가 한 명이 다 있어요. 그 사진 찍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지하철에 앞에 사람이 7명이 앉게 돼 있죠. 왼쪽에 3명, 오른쪽에 3명이 다 여자가 앉아있나 가운데 남자 혼자 딱 앉아있어요. 그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왜냐면 여자 속에 남자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아까 얘기했죠. 까만 사람들 속에 노란 사람 하나 딱 있으면 저 사람밖에 안 보여요. 딱 하나.